예, 김영재의 이톡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그 중동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와 뭐 경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국제 유가. 국제 유가 예, 당연히 이제 뭐 주요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건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지난 10월 초순에 좀 이렇게 국제 유가 주춤했다가 최근에 중동 사태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동향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국제 유가가 이제 금년 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인 10월 초순에 그 WTI를 해서 서부 텍사스 이제 원유 기준으로 그 석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까지 육박을 했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다가 좀 주춤했습니다. 좀 주춤하고 내려가기 시작했었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7일이죠. 중동 사태가 발발하면서 하루 만에 4% 이상 급등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 기준으로 한 85달러에서 배럴당 90달러 사이로 등락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하면은 지난 2021년 5월인데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했다 그럽니다. 네. 예. 근데 그때는 석유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는 그 코로나 원년 다음 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경기가 바닥에서 이제 회복되면서 그 석유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 공격이 오히려 글로벌 석유 수요를 떨어뜨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중동 사태가 늘 항상 뭐 가격 올리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때로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분명한 것은 이제 중동 사태가 석유의 불확실성 또는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의 그 규모 이것이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갑자기 오르느냐, 뭐 갑자기 떨어지냐, 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동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만 해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는 뭐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예.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런 유가 상승이 경제나 경제 성향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어떻습니까? 그 방금 사회자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 사실 경제학 이론에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상한 충격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고요. 예상하지 못한 충격 영향이 큰 겁니다. 네. 예, 그런 말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의 충격은 뭐 비산유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예. 가장 그 큰 이제 사건이 아마 우리 두 분께서 알고 계실 텐데 70대 말 80대 초에 유가가 한 3배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네. 짧게. 오일 쇼크. 오일 쇼크죠. 예. 예. 예, 그때는 뭐 전 세계가 높은 물가, 그리고 경제는 매우 침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혹독하게 경험을 했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가는 이제 최종재로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고요. 뭐 기름 넣는 거. 또 하나는 중간재로서 많이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가의 상승은 직접적으로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 또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예, 잘 아시는 대로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하나는 뭡니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 이런 것도 또 가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건대는 이번 중동 사태가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정복시켜서 일부 언론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150달러 이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끔찍한데요. 네. 상상만 해도. 예,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제2의 오일 쇼크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하반기엔 나아진다고 했지만 결국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밖에 안 되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도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클 텐데 아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있는지 이게 걱정입니다. 그 지난 10일이죠. 그 발발 직후에 이제 국제통화기금이 연차총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그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한국은 1.4로 똑같고요. 네. 그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그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예. 그 미국은 0.3%포인트로 상향 조정돼서 2.1%입니다. 성장률이. 예. 일본은 그 무려 0.62%포인트 점프했습니다. 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조정됐고 한국은 똑같고요. 예. 반대로 중국과 유로존은 내려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각국이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100% 이제 수입해야 되고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디프레션 공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려가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그러니까 물가 충격은 적고 예. 경기 충격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 중동 사태는 지역별로 국가별로 영향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확 바뀌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좀 들기는 하는데 그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구조가 항만하고 서비스업이 주력 업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가 부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직격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면 해운 항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게다가 또 부산이 서비스 산업이 많습니다. 예. 서비스 산업은 경기에 더 민감하고요. 예. 예. 게다가 또 부산의 경제 구조가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 부채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좀 선제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이 지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극복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크게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뭐 방안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제적인 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네. 크게 이겁니다.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 그 지원금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죠. 지금 또 이제 부산시가 수시로 비상경제 대체계를 하는데 가장 핵심이 이런 뭐 소기업이나 예.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 지원 자금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얼마만큼 확충해야 되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책 금융기관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가. 예.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도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채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중되면 더 힘들기 때문에 단순한 대출 형태보다는 협력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저는 이제 이번 차제에 좀 중장기적인 산업 구조의 개편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박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이라든지 또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이런 쪽으로 전략 산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영속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대응,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은 뭐 차츰 또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민간 금융기관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책 금융기관이 여러 개 있죠. 뭐 신용 그 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재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은행이라든지 상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민간기관과 그 부산시가 협력체를 만들어주고
플러스 저는 중소기업과 재정 기반이 튼튼한 중견기업 간에 협력하는 체계.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일부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걸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기술이 좀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 또는 중견기업이나 괜찮은 기업은 기술에 대한 것에 또 욕구가 있으니까 재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민빈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예. 네. 왜냐하면 관이 항상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생각을 근데 뭐 관이 한다고 드립니다. 해서 뭐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또는 협력업체 그렇죠. 가격 후려치기 네. 맞습니다. 예, 마른 수건에 쥐어짜기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서로 상생하는 협력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되겠다.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시도를 많이 했었죠. 음흠.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지속적 영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오늘 얘기가 이제 국제 유가 얘기였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물가도 안정이 되고 경기 회복도 좀 될 텐데 이 국제 유가의 안정화 노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경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그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미국을 비롯해서 그 상당수 국가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물가는 안정화될 수 있지만은 경제는 더 침체될 수 있고요. 예.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고 정치 외교적인 상황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경제 안보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동맹국 중심으로도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 또는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국제 유가의 불확실이 높아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저는 과거 경험으로 바라볼 때 이 차제에 만약에 중동 사태가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를 아까 말씀드린 데 150달러 이상 되면은 모두 다 큰 피해자가 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산유국가 특히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경제 뭐 대국 내지는 군사적인 강국들이 좀 전략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런 국제 공조는 지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호 그 이익이 맞아지는 전략적인 합의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노력은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50달러 이상 되면 다 끝이니까 이제. 피해자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해도 중동의 산유국들이 각자 도생 같은 분위기로 맞습니다. 줄이겠다, 감축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또 막 겁도 많이 주고 이랬었는데 예, 막상 그 중동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같이 죽는다는 네. 거. 같이 죽는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외교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렇게 본다면 좀 고무적인 것이 지금 한국하고 사우디도 굉장히 친해졌어요. 맞습니다. 예, 예. 대통령하고 저 빈살만하고 같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예. 뭐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해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말도 있지 어떤 않습니까?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사실 이제 국제 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얘기하면 암울한 얘기밖에 없고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지금 매일 타는 차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름값 걱정하시고 근데 이제 기름값이 오르면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피해가 클까봐 그것도 너무 걱정이고. 특히 이제 부산에는 예. 소상인 자금이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좀 선제적이고 이번 차제에 좀 광범위한 그런 정책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대 경제학부의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자갈치 아줌의 18,268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유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